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1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의 노래가 오늘 또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최초의 중국 기록은 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입니다. 그게 3세기, 서기 3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서진은 위, 오, 그리고 총나라가 삼국을 정립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위나라가 통일하고 위나라가 결국 진나라가 되죠. 이게 나중에 또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망합니다. 그 망하기 전의 진을 서진이라고 하는데,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나중에 후대에 나관중이란 소설가가 삼국지 연의로 엮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삼국지 연의는 우리가 흔히 읽는 장비, 조자룡, 여포가 설치는 그 소설 삼국지 연의인데, 그것의 근거가 된 책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소설 삼국지로서 이해를 하죠. 이 정사 삼국지에 위지 동의전이 있습니다. 동의전 안에 부여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부여에 대한 설명에서 부여 사람들의 이 습관, 행태를 기술을 했는데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여족이 꽤 교양 있는 사람이었던 듯이 보입니다. 특히 고구려에 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부여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길을 갈 때도 노래 부르고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에 대한 기술이 가무음곡으로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흔히 말을 하죠.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월간조선 11월호에 글을 썼습니다. 나훈아가 열흘간 한국의 대통령이었다, 이런 제목이고, 역사와 노래가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요사이 조갑제 TV에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노래 제일 잘 불렀던 김장실 전 문화부 차관, 이분은 예술의 전당 사장도 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김장실의 노래 교실 해가지고 한 곡씩 부르고 그 노래와 얽힌 사회사적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는 코너가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또 노래를 실제로 잘 합니다. 이분이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부른 아마 최초, 그리고 현재로는 최후의 한국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 노래 이야기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은 한국 대통령이 또 노래와 연관되는 사람이 많아요. 역시 한국 사람들 참 노래 잘 부릅니다. 노래를 작곡한 분이 두 분 계시죠. 박정희,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그리고 도태우 대통령 또 노래를 좋아해서 구사단가를 작곡을 하고, 이분이 퇴임할 때 열 몇 곡을 자기가 직접 불러가지고 배산모에 묻혀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습니다. 정말 잘 부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또한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음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래를 잘 하실 분 같은데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필, 이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 이미자 씨가 노래 부르면은 총리 시절에 아코디언으로 반주까지 해줬던 분인데, 어떤 자리에서 이 김종필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나그네 서름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정말 품격 있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걸어온 인생길과 딱 어울려서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와 사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사하게 보입니다. 저는 18번이 마이웨이인데 제가 마이웨이를 부르면 꽤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좀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래 잘 뭐 부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음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노래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 노래를 좋아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2002년 이회창 씨와 붙은 대통령 선거 때 기타를 치면서 양희은의 상록수를 부르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직 대통령일 때 알제리 대통령 앞에서 박정희의 새마을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새마을 노래를 그것도 알제리 대통령 앞에서 왜 불렀을까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2달 뒤에 쓴 칼럼에서 이런 비화를 밝혔습니다. 그 비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스토리가. 그게 2003년 12월 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첫 해죠. 그날 노무현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막 정상회담을 끝냈다고 합니다. 만찬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는데 알제리 대통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북한에 가보니 김일성 지도자는 하고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옆에 통역을 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정말 열성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 김정일도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이 개인적으로 김일성 부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지 칭찬을 한참 이어 나갔습니다. 통역사는 아주 난감했다고 합니다. 통역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자의적으로 그 내용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었죠. 결국 알제리 대통령 말을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그 순간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통역사는 분위기를 잃고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나도 빼지 말고 통역해 주세요 하면서 알제리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지만 북한 주민 상당수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못 살던 농촌과 지방을 바꾸어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힘차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꽉 쥔 주먹을 흔들며 박자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바로 2003년 11월 9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통역사가 이 일화를 내게 들려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던 탓이다면서 그는 통역사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까 봐 어디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록수는 운동권 노래였죠. 저도 1980년대 이 노래 노래방에 가서 많이 불렀습니다. 새마을 노래. 상록수와 새마을 노래가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운동권 노래와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공존했다. 여기에 인간 노무현의 참모습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는 때때로 인간과 역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질풍노도의 역사를 써가는 한반도에서는 대중가요는 역사를 담고 또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우여 잘 자라, 그때 그 사람, 아침 이슬, 상록수, 맹호들은 간다, 새마을 노래, 그리운 금강산은
노래의 탄생과 유행에 다 역사의 숨결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김장실의 노래 교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